어버이날 며느리가 건넨 말 한마디. 다음엔 꼭 같이 가요? 하와이요. 그런데 며칠 뒤 내 이름으로 결제된 항공권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제자리는 없었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만 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자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었죠. 매년 이맘때면 정자는 아들 동준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갈치조림, 잡채, 깻잎장아찌, 그리고 며느리 하경이가 좋아한다던 연근조림까지 반찬통을 하나하나 싸면서 정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6시네. 일찍 가야 애들 출근 전에 볼 수 있을 텐데. 정자는 무거운 반찬 보따리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정자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정자는 그들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든 사람들이 보였죠. 정자도 가슴에 작은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작년에 며느리가 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하경이가 밝은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곱게 한 하경이의 얼굴에서 향수 냄새가 났죠. 정자는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버이날이잖아. 너희들 좋아하는 것 좀 해왔어.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가서 모셔야 하는데. 하경이의 말투는 달콤했습니다. 정자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결혼한 지 5년 며느리와의 관계는 늘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하경이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들 동준이가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응, 먹고 왔어. 너 출근 시간 아니니? 조금 있다가 갈게요. 엄마 오신 김에 차라도 한잔하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하경이가 정성스럽게 차를 내왔습니다. 평소엔 인스턴트 커피를 내오던 며느리가 오늘은 제대로 된 차를 우려낸 것이었죠. 정자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하경이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정자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고급 화장품 세트가 들어 있었죠.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어머니도 이제 좋은 것 좀 쓰셔야죠. 그리고 어머니, 이번엔 저희랑 해외여행 한번 가요. 하경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자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정자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죠. 해외여행? 아이고, 그런 건 무슨. 어머니, 맨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하와이 어때요? 하와이. 거기 정말 좋대요. 바다도 예쁘고 날씨도 좋고. 하경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동준도 옆에서 거들었죠. 그래요, 엄마. 하경이가 알아볼 테니까 같이 가요.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정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외여행에 데려가고 싶어 한다니. 정말로 이제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같이 가자는 거니? 당연하죠. 어머니랑 꼭 같이 가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어머니 손 꼭 잡고 갈게요. 겁내지 마세요. 하경이가 정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정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와이라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곳을 정말로 가게 될 줄이야. 무엇보다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다는 게 정자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중얼거렸죠. 여보, 우리 며느리가 나를 하와이에 데려간대. 정말 좋은 아이야. 내가 오해했나 봐.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파란 하와이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어버이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매일 하와이 여행 생각에 들떠 있었죠. 동네 도서관에서 하와이 관련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 카페에서 여행 후기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하경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딘가 피곤해 보였죠. 정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하경아, 어디 아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하경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정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자가 반찬통을 식탁에 올려놓자 하경이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죠.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하와이 여행은 언제쯤 가는 게 좋을까? 나도 여권 만들어야 하고. 하경이가 찻잔을 들고 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대답했죠. 아, 그거요? 어머니,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서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자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렇구나. 요즘 뉴스 보니까 환율이 많이 올랐다더라. 네, 맞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하경이는 빠르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정자는 아쉬운 마음을 숨기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죠. 그날 저녁 동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직 계셨네요? 저녁 같이 먹고 가세요. 아니야, 이제 가봐야지. 너희도 쉬어야 하고. 정자가 일어서려 하자 동준이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여권 있으시죠? 없으면 빨리 만드셔야 해요. 여권? 그럼 정말로 하와이 가는 거야? 하경이가 알아서 준비 중일 거예요. 여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복사해서 여행사에 줘야 한대요. 정자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괜한 의심을 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서둘러 구청에 가서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새 여권이 나왔고 정자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달했죠. 동주는 여권을 받아들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해외 나가시는 거예요. 축하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여행 준비를 하나둘 시작했죠. 오래된 옷장을 뒤져 그나마 괜찮은 옷들을 꺼내 다시 세탁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여행용 가방도 하나 샀죠. 비싸지 않은 것으로 골랐지만 정자에게는 특별한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여행 날짜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죠. 정자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들떠서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걱정도 됐죠. 어느 날 오후 정자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경아, 나야.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하경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죠. 그게 여행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내가 뭐 도와줄 거라도 있으면. 아, 그거요?
어머니,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며느리가 바쁜 건 알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죠. 혹시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걸까? 새벽 2시경 정자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였죠. 정자는 잠결에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KB국민카드 김정자님 615-217-10불 2,900만원 5호 여행사 승인. 정자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2,900만원? 여행사 결제? 정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자신의 카드로 결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900만 원. 분명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금액이었죠. 새벽 시간이라 바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뜬 눈으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겨우 동준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 동준아, 엄마 카드로 여행사에 2,900만 원이 결제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준이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 그거요? 하경이가 어제 저녁에 여행 예약했나 봐요. 엄마 것도 같이 결제한 거예요. 같이 결제했다고? 그럼 이 돈이 다 여행비야? 네, 아마 그럴 거예요. 하경이한테 확인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 동주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그래, 하와이 여행이 비싸긴 하겠지. 세 사람이 가는 거니까 그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결제 문자 보셨죠? 놀라셨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래,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어머니 것도 같이 결제한 거예요. 항공료랑 호텔비랑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경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자는 조금 안심이 됐죠.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내 카드로 결제한 거니? 너희가 내는 게 맞지 않아? 아, 그게 마일리지 적립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카드가 적립률이 높아서요. 나중에 정산할게요. 하경이는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죠. 며느리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언제 출발하는 거니? 다음 주 토요일이요. 어머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준비하실 것 있으면 미리 하세요. 정자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와이에 가는 것이었죠. 비록 카드 결제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평생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니 감수할 만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정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름옷을 새로 몇 벌 샀고 선크림도 준비했죠. 여행 가이드북을 읽으며 하와이에서 가볼 곳들을 체크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 아들과 함께 찍을 사진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정자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준아, 공항에 몇 시까지 가면 되니? 엄마가 짐이 많아서 일찍 가려고 하는데. 아, 엄마. 그게 저는 못 가요. 정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못 간다고? 갑자기 회사에서 출장이 잡혔어요.
하경이랑 엄마랑 둘이 가세요. 죄송해요.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경이는 괜찮대? 네, 하경이는 이미 휴가 냈대요. 엄마랑 재밌게 다녀오래요. 출발 전날 밤 정자는 짐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여권, 지갑, 옷까지 세면도구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일 몇 시에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아무 말이 없었죠. 정자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경아, 내일 공항에 몇 시까지 가면 되니?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하경이는 받지 않았죠. 통화 중입니다. 몇 번을 걸어도 같은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정자는 혹시 바쁜가 싶어 동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하경이가 전화를 안 받는데 내일 공항 몇 시인지 알아?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경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아마 내일 아침에 연락 올 거예요. 정자는 찜찜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새벽 3시, 4시, 5시. 시계를 보며 뜬 눈으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일찍 일어나 씻고 준비를 마쳤죠. 가방을 끌고 현관문 앞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6시, 7시가 되어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다행히 신호가 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하경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는 당황해서 물었죠. 하경이 전화 아닌가요? 아, 하경이요? 지금 화장실 갔는데요. 누구세요? 하경이 시어머니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어머나 사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지금 인천공항에 있어요. 정자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하경이의 친정어머니라고? 사돈?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런데 혹시 지금 인천공항에 계신 건가요? 하경이가 벌써 공항에 가 있는 거예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아니, 사돈은 안 오시나요? 같이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전화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누구 전화야? 사돈이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자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기사님, 인천공항까지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정자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하경이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동준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1시간 반 후 정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뛰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하경이는 보이지 않았죠. 이미 출국 수속을 마치고 들어간 것일까요? 정자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하와이 가는 비행기 몇 시에 출발하나요? 하와이요? 오전 11시 30분 출발입니다. 지금 탑승 수속 중이에요. 정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45분. 이미 탑승이 시작된 시간이었죠. 정자는 다급한 마음에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에 있던 번호였죠. 여보세요, 오후 여행사입니다.
제 이름으로 예약한 하와이 여행권이 있을 텐데요. 김정자입니다. 네, 잠시만요. 아, 김정자 고객님. 오늘 출발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다른 일행들이 먼저 갔나요? 네. 일행이요? 잠시만요. 아, 총 4분이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유아경, 김영숙, 유아영, 그리고 정자는 숨을 죽이고 다음 이름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직원의 다음 말에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유민수 님이요. 가족 여행이신가 봐요. 잠깐만요. 김정자는 없나요? 분명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아, 결제자 성함이 김정자 님이시군요. 그런데 탑승자 명단에는 없으시네요. 결제만 해주신 건가요? 정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공항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유아경, 김영숙, 유아영, 유민수 모두 하경이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죠.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동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동준아, 엄마 지금 공항인데. 엄마 이름이 없대. 하경이는 친정 식구들이랑 가고 있어. 전화 너머로 동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너 알고 있었니? 동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공항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세요. 제가 저녁에 찾아뵐게요. 됐어. 오지 마. 정자는 전화를 끊고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공항을 나오는 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2,900만 원.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던 그 돈으로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 하와이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빈집에 정자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정자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죠. 거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힘겹게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준이었습니다. 정자는 받지 않았죠. 조금 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녁에 꼭 뵙고 싶어요. 정자는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죠. 아들마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자 고객님이신가요? 오후 여행사 오민재입니다. 아까 공항에서 통화했던 여행사 직원이었습니다. 정자는 힘없이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고객님, 아까 통화 후에 확인해 보니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이상한 게 뭔데요?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직접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았죠. 정자는 여행사 주소를 받아 적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행사는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정자가 도착하자
젊은 남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김정자 고객님이시죠? 저는 오민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민재는 정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고객님, 이 예약건 좀 이상해요. 보통 가족여행이면 예약자가 같이 가는 게 정상인데 고객님 성함만 없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아까 확인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예약이 고객님 카드로 결제됐는데 고객님 여권 정보도 처음에 입력됐다가 나중에 삭제됐어요. 정자는 놀란 눈으로 오민재를 봤습니다. 삭제됐다고요? 네, 예약 변경 이력을 보니까 처음엔 5명이었어요. 그런데 출발 3일 전에 김정자 고객님만 빠지고 대신 유민수라는 분이 추가됐더라고요.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뺄 계획이었던 것이죠. 오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그럴 리가요.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여행 가자고 했어요. 오민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더니 말했죠. 고객님, 이게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탑승자 명단이에요. 화면에는 4사람의 이름과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유아경, 김영숙, 유아영, 유민수.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유민수는 하경이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에요. 그렇군요. 고객님,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오민재는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항공사 예약 시스템이었죠. 이 예약은 비즈니스석이에요. 4명 다요. 왕복 항공료만 1,600만 원이 넘어요. 호텔도 5성급이고요. 정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비행기 이코노미석도 타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는 자신의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탔다니요. 고객님 실례지만 이거 고객님이 동의하신 결제인가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것만 결제하는 줄 알았어요. 오민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카드 부정 사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고객님 카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한 거니까요. 정자는 놀랐습니다. 카드 부정 사용이라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쓴 건데도요? 가족이라도 카드 명의자 동의 없이 사용하면 문제가 돼요. 특히 이렇게 큰 금액은요. 고객님, 혹시 카드를 며느님께 주신 적 있으세요? 정자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에 하경이가 인터넷 쇼핑을 한다며 카드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때 의심 없이 알려줬던 게 생각났습니다. 카드 번호를 알려준 적은 있어요. 쇼핑한다고 해서. 오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그때 정보를 저장해뒀다가 사용한 것 같네요. 고객님, 이거 신고하실 생각 있으세요? 정자는 여행사를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오민재가 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따뜻한 차를 주문했죠.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됐습니다.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동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나밖이야. 들어가. 엄마, 제가 찾아갈게요. 어디세요? 정자는 카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동준이 헐레벌떡 들어왔죠. 정자 앞에 앉은 동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앉아. 커피 마실래? 동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똑바로 봤죠. 동준아,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동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알고 있었어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하경이가, 하경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다음에 꼭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이라니. 이미 자신의 노후자금 대부분을 써버렸는데 무슨 다음이 있겠습니까? 동준아, 엄마가 그렇게 웃습니까? 엄마, 내 카드로 2,900만 원 긁어서 제 친정 식구들 데리고 놀러 갔어. 그것도 비즈니스석 타고. 넌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고. 동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하경이한테 너무 약해서 맨날 싸우기도 싫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내 엄마가 사기를 당하는데 그러려니 했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자는 신경 쓰지 않았죠. 엄마, 제가 다 갚을게요. 2,900만 원, 제가 책임질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게 문제지. 동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경이가 임신했어요. 정자는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임신이라니. 결혼한 지 5년 만의 소식이었죠. 그래서 하경이가 예민했나 봐요. 친정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눈 감아줬어요. 임신했다고 남의 돈을 훔쳤어도 되는 거니? 훔친 게 아니라. 뭐가 훔친 게 아니야? 내 동의도 없이 내 카드로 결제했으면 훔친 거지. 정자는 가방에서 여행사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준 앞에 던지듯 놓았죠. 여행사에서 받아온 거야. 카드 부정 사용으로 신고할 수도 있대. 동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가족인데 무슨 신고를. 가족? 나를 이렇게 속이고 배신한 사람들이 가족이야? 정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동준은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비즈니스석이었어?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너도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동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죠. 나간다. 더 할 말 없으면 가. 엄마, 제발요. 하경이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사과하라고 할게요.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정자가 카페를 나가려는데 동준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정말 신고하실 거예요?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정자는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하와이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파란 바다와 야자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정자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동준의 메시지들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경이랑 통화했는데 미안하대요. 다음 달에 돈 갚기 시작할게요. 정자는 메시지를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죠. 잔액을 확인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오민재가 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죠. 하지만 전화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오래전 남편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올렸죠. 은퇴하면 꼭 해외여행 가자던 남편의 말.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고 이제는 며느리에게마저 배신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경이는 하와이에서 돌아왔겠지만 정자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었죠. 동준도 그날 이후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문자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정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했죠.
가방에는 여행사에서 받은 서류와 카드 명세서, 그리고 각종 증빙 자료를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정자는 미리 예약한 시간에 맞춰 도착했죠.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정자를 맞이했습니다. 김정자님이시죠? 저는 최유진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자는 차분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어버이날의 달콤한 제안부터 시작해서 카드 도용, 그리고 공항에서의 배신까지. 최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며느님이 어머님 카드 정보를 가지고 무단으로 결제하신 거네요. 금액도 상당하고요. 네, 2,900만 원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이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해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꼭 감옥에 가나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고요.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죠. 그런데 어머님, 이게 단순히 여행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정서적 학대요? 네, 어머님께 기대를 갖게 한 후 배신한 것, 그리고 아드님까지 가담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자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정식 고소 전에 경고의 의미로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소장 내고 싶어요. 더는 참고 싶지 않아요. 그날 오후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동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다. 고소장 냈어. 1분도 안 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동준이었죠. 엄마, 정말 고소하신 거예요? 그래, 했어. 엄마, 제발이요. 하경이가 임신 중인데 애 아빠가 전과자 되면 어떡해요? 정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니네가 생각했어야지. 나한테 이런 짓을 하기 전에. 엄마, 이제 와서 애 핑계 대지 마. 임신했다고 남의 돈 훔쳐도 되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경이가 서 있었죠. 하와이에서 탄 것인지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와. 정자는 하경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경이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돈은 다 갚을게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하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흔들리지 않았죠. 갚는다고? 뭘로 갚을 건데? 또 딴 사람 돈 훔쳐서? 어머니,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근데 넌 날 그냥 돈줄로만 봤구나. 하경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친정엄마가 자꾸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카드를 도용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정자는 일어섰습니다. 나가.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자. 어머니, 제발이요. 아기 아빠가 전과자가 되면 그런 생각은 내 돈 쓰기 전에 했어야지. 나가. 하경이는 울면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뒤돌아봤죠.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자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고소장을 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정자는 조사를 받으러 갔죠. 담당 형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정자님, 며느님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는데요. 전액 변제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족 간의 일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형사님, 가족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나요?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배신당한 사람이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자가 경찰서를 나오는데 밖에 동준이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왜 여기 있니? 하경이가 조사받으러 왔어요. 엄마,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정자는 아들을 차갑게 봤습니다. 그래, 끝까지 갈 거야. 엄마, 하경이가 반성하고 있어요. 돈도 다 갚겠대요. 친정에서 대출받아서라도 갚겠다고. 이제 와서 경찰서까지 오고 나서야 동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 아기는 죄가 없지. 그런데 그 아기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엄마가 남의 돈 훔쳐서 여행 갔다는 걸 나중에 알면 뭐라고 할까? 동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돌아서서 걸었죠.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동준아, 너도 반성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것, 아내 편만 든 것, 다 내 잘못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측에서 합의금 포함해서 3,200만 원을 제시했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해서요. 3,200만 원이요? 네, 원금 2,900만 원에 위자료 300만 원 정도 더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죠. 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신가요? 며느리가 직접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도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조건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자의 집에 하경이와 동준이 찾아왔습니다. 하경이는 많이 야윈 것 같았죠. 배가 조금 나온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경이는 정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죠.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여행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왜 그랬니? 욕심이 났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었고 어머니 돈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경이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정자는 담담하게 영상을 찍었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길에서 만나도 모른 척해. 네, 알겠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두 사람이 떠난 후 정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졌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순댓국집에 모인 친구들은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죠. 정자야,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그래도 며느리를 고소하다니. 용기가 대단해.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야. 그냥 더는 참을 수 없었어. 평생 참고만 살았는데 이번엔 정말 참을 수 없더라.
친구들은 정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맞아. 그 돈으로 진짜 하와이가. 혼자라도.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죠. 석 달 후 정자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권과 항공권이 들려 있었죠. 하와이행 비행기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여행이야. 정자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이 아름다웠죠. 정자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영어 회화책이었죠. 안녕하세요. 헬로우. My name is 정자. 어색하지만 정자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옆자리에 외국인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죠. 한국 분이세요? 하와이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혼자 왔어요. 와, 멋지세요. 혼자 여행이 제일 좋아요. 자유롭거든요.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자유.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았죠. 며느리도 아들도 없는 이곳에서 정자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정자는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고급 호텔도 아니었지만 충분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정자를 반겼습니다. 남편 나왔어. 늦었지만 약속 지키러 왔어. 정자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의 석양이 아름다웠죠. 정자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죠. 동준이었습니다. 엄마, 아들 낳았어요. 건강해요. 정자는 잠시 메시지를 보다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바다를 봤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정자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와이의 하늘 아래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자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짧은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뵐게요.